체력도 보강이 됐고 호흡적인 부분에서도 좋아졌습니다. 거기에 또 현대건설이 좋아진 거는 백업 멤버들이 또 좋은 활약을 보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은 모마가 성공을 했습니다만 고유정 선수는 이번 시즌 첫 선발입니다. 김학영 다시 빅토리아를 봅니다. 바운드 커요. 잡을 수 없습니다. 10대 9 다시 앞서가는 IBK 기업은행. 이걸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왼쪽에서 뚫어내는 정지윤입니다. 정지훈 선수가 이제 6라운드 들어와서 많이 회복을 했어요. 몸을 날렸지만 살려내기 어려웠습니다. 12대 12 계속 동점이 이어집니다. 서브 득점. 네. 리시브를 흔들어 놨습니다. 이다영의 서브 득점. 현대건설은 이 부분을 잘 노려야 되는 거고요. 네, 네, 각도에 대한 계산까지 하고 나온 양효진 선수입니다.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선수도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경기를 치러가네요. 그럼요. 높게 올려줬고 모마 하이볼 처리. 뒤에서 수비로 받아냅니다. 육서영 격습. 잘 뺐죠. 터치아웃인가요? 뺐는데 김다인 선수가 빼는 과정에 지금 손을 맞았습니다. 그렇군요. 빼는 게 늦었네요. 미들블로커 치고는 점유율이 높은 선수죠. 네. 이번 시즌 다시 또 높아지고 있는 양효진입니다. 김학영 그리고 빅토리아. 좋아요. 시원했습니다. 이제 강하게 승부를 봤던 빅토리아 선수고요. 10% 양효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 긴데요. 2단 대비가 돼 있었습니다. 높게 모마. 자, 수비 좋아요. 이소영 받고 김학영 고의적 블로킹 넘어갑니다. 다이렉트 빅토리아가 받았고 돼요. 중앙에서 최정민이 해결합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좀 공격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온 양효진 선수고요. 그렇군요. 18대 17 한 점 차. 정지훈 받고 중앙 속도 블로킹 최정민. 네. 제대로 알고 있었고요. 네. 아현수 선수가 들어왔어요. 모마이 서브 받았고 역세요 블로킹 잡힙니다. 그래서 나연수 선수도 기회를 많이 받았었고요. 한 시즌 100개 이상을 기록을 했던 최정민 선수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블로킹 1위를 했잖아요. 그렇죠. 블로킹이요. 살렸어요. 넘겼습니다. 감각적으로 넘겼습니다만 역습으로 갑니다. 반격 성공. 육서영입니다. 자, 공이 어떻게 살아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눈 깜짝할 사이에 살아났단 말이에요. 와, 정말 이 정도면 동물적인 감각이에요. 김연기현 리베로. 서브를 좀 약하게 넣어서 속공을 좀 저지하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짧은 서브도 주문을 했어요. 22대 22 동점. 이동 공격 성공입니다. 이주아의 이동. 그러니까 오늘 양 팀 다 중앙을 활발하게 쓰고 있습니다. 잘 받쳐 올라갑니다. 이동 공격 푸시로 마무리하면서 1세트 25대 23 IBK 기업은행이 가져갑니다. 김다인입니다. 리시브 짧았고 흔들립니다. 높게 황민경 밀어넣기 살렸습니다만 휘슬. 네, 네트를 건드렸던 네. 현대건설. 14대 11 현대건설이 석점 앞서 있습니다. 빅토리아 쪽 빅토리아가 마음껏 때릴 수 없는 볼이 왔어요. 모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타. 하이볼 빅토리아 성공입니다. 한 점만 회. 양현준 선수가 나가고 한비르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서브 득점이에요. 그야말로 굉장히 좀 잘 나가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네. 이런 모습은 또 긍정적인 요소. 모마의 강한 서브. 백토스 빅토리아 바운드 내공을 살렸습니다. 서재가 박자 맞췄고 걸립니다. 걸렸어요. 이주아의 블로킹이네요. 중앙 파이프 성공이에요. 모마가 이번에도 간격 조절을 네. 합니다. 김학영 빅토리아 스파이크 강력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기업은행의 공격수들의 그 공격 컨디션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네, 반대로 튼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거에 걸리고 말았어요. 정지훈 나갔나요? 나갔어요. 밖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동점입니다. 19대 19. 세터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 정교한 토스가 또 올라갈 수 있군요.
왼쪽. 자, 길을 지키고 있었고 반격 모마. 김채원 봤습니다. 김학영 왼쪽에서 강타가 일단 볼은 밖으로 나갔는데 터치아웃이군요. 자, 고희정 선수한테는 너무나도 간절했던 득점이에요. 네. 22대 21. 다시 한 점 차. 빅토리아 뒤에서 공격 올리는 정지욱 높게 쏘아줍니다. 그리고 때립니다. 성공이에요. 모마. 이럴 때 이제 외국인 선수를 많이 볼 수밖에 없고요. 점 차. 그러나 현대건설의 세트 포인트는 계속 이어집니다. 서지혜 높게 모마 때려봅니다. 밖으로 나가고 말았어요. 2세트 듀스가 됩니다. 상당히 아쉬워하는 표정. 25대 25 듀스입니다. 원핸드 토스 밀어넣기. 뒤에서 서지혜가 올려줬고 모마 이번에도 빅토리아 한손 디그. 잡았어요. 높게 빅토리아. 이번에 모마가 받았습니다만 밖으로 나갑니다. 다시 세트 포인트 기업은행 행운까지 따랐던 모마였습니다. 6세요. 짧아요. 흔들립니다. 다시 네트 싸움. 살려내지 못합니다. 2세트도 IBK 기업은행이 가져갑니다. 8득점째 이주하고 올렸고요. 6세영의 서브. 언더토스. 모마. 블로킹. 성공입니다. 모마까지 막히고 말았어요. 베테랑 선수 라인에 그렇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네. 중앙 파이프 공격 좋았고요. 살려냈어요. 양효진 언더토스. 블로킹. 모마가 또 한 번 잡히고 맙니다. 자, 지금 모마 선수가 계속해서 블로킹에 차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모마 스스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길 바라는 강상현 감독과 현대건설 팬들일 텐데요. 깊은 곳을 봅니다. 빅토리아. 들어갔죠. 네. 14대 7. 주전으로의 활약보다는 팀이 어려울 때 좀 이런 소방관 역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중앙에서 블로킹. 야, 이다현 선수가 블로킹을 하나 또 잡아줬습니다. 황현주 선수와 김사랑 선수가 들어가고 나서 코트 분위기는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고 말았던 현대건설이었습니다. 16대 11. 리시브 흔들립니다. 이영주 선수까지 네. 들어왔고요. 황현주 네트 플레이. 이영주가 넘깁니다. 찰스볼. IBK 기업은행 중앙 파이프. 수비가 됩니다. 높게 공격으로 가지 못하네요. 다시 이번엔 왼쪽 육사영. 자, 수비됐죠? 또 넘어옵니다. 이번에 다시 중앙 밀어넣기. 잘 봤어요. 네. 황현주가 수비 몸을 좋아요. 날렸습니다. 고예림 촘촘하게 서 있고요. 다시 반격입니다.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두 팀. 황현주 연타 해결합니다. 자, 황현주의 역시, 득점. 네. 마음 편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석점차까지 현대건설 쫓아왔고요. 서브 득점. 네. 리시브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서브 득점도 3개째잖아요. 맞습니다. 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요. 그렇죠. 네, 기회를 또 잡고 있는 김사랑입니다. 후위 공격 받아냈어요. 황현주. 양효진이 커버. 다시 김사랑 왼쪽. 고예림 성공입니다. 아, 네. 17대 17. 자, 아쉬움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IBK 기업은행의 지금 분위기예요. 황민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수비되는 현대건설. 고예림 깊은 각인데요. 성공이에요. 코트 안에 떨어집니다. 완벽하게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어요. 황현주가 다시 서브를 이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부담이 더 큰 IBK인데요. 페인트. 황현주가 커버합니다. 중앙에서 양효진. 코트 안쪽이에요. 코트 안쪽. 자,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현대건설이고요. 세트 마무리가 더 중요합니다. 분위기 좀 바꿔놓고 다음 세트로 가야 돼요. 그렇죠. 황현주 후위 공격 또 한 번 성공입니다. 침착하게 경기를 잘 풀고 있는 리시브 또 한 번 흔들립니다. 빅토리아가 뜹니다. 블로킹! 완벽한 반전! 현대건설의 3세트였습니다. 잘 해결을 해준 이주환 선수고 이제 10득점 올리고 있습니다. 6대2. 다시 길어요. 오버. 네. 네. 여기서 뭐 많은 장면이 있었네요. 네. 그런 모습을 일단이 네. 자, 강타 정지우 받았습니다. 아, 괜찮나요? 조심해야 조심해야 돼요.
김다희 선수가 저 뒤에 카메라 지주대와 있잖아요. 네, 지주대 카메라 뭔가 또 많이 달려 있거든요. 자,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각도가 나오는 각도가 아니었죠. 김사랑의 서브. 육서영 잘 받았습니다. 후위 공격. 블로킹! 연속 블로킹 득점. 현대건설 점수차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블로킹 득점이 나오고 있는 현대건설이고요. 녹았었잖아요. 맞아요. 최소 가위로 마침표 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우, 서브 네. 득점이 나옵니다. 뚝 떨어지는 서브 득점. 저 짧은 네. 서브가 오늘 이런 장면 하나가 시발점이 돼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빅토리아 뒤에서 고혜리 받아냈고 황현주 블로킹 커버 다시 반격 이번엔 양효진 수비 버텼어요. 매치업 살렸습니다. 빅토리아 찍어 자, 누릅니다. 또 버텼지만 네. 성공이에요. 야,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 신인 선수들과 20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 윙에서 공격한다?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럼요. 지금도 때립니다. 김채원 잡았고 그리고 높게 빅토리아 황현주 수비까지 합니다. 그러나 어려워요. 넘기지 못하는군요. 넘기지 못합니다. 김사랑 선수도 중간에 필요할 때 들어와서 충분히 역할을 할 것 네. 같아요. 이제는 박민경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제 블로킹이 좀 최대의 약점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 수비적인 면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IBK. 높게 짊어지고 블로킹 커버 넘어갑니다. 현대건설 김사랑 왼쪽 밀어넣기 살려냈고 빅토리아가 박자를 맞춥니다. 또 한 번 수비가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넘기지 못하는 양효진. 자, 뒤에서 정주현 선수도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모마 선수의 표정은 좋지 않은데 이 모마 선수의 표정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현대입니다. 공격 잘 받았고 정지훈 블로킹! 이주환가 잡아냅니다. 자, 중요한 순간 지금 좋은 블로킹을 보여준 이주환 선수고요. 네, 31점째 빅토리아가 점수를 올렸습니다. 황현주 중앙 파이프 성공해요. 오늘 황현주 선수 많이 보여주네요. 네, 한 점이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용조가 받았고 황현주 뒤에서 받았습니다. 끝낼 수 있는 기회 왼쪽 육서영 정지훈 받습니다. 고예림 높게 황현주 연타 빅토리아 김학영 다시 한번 왼쪽 백토스 빅토리아 마무리합니다. 25대 18 4세트도 가져가면서 IBK 기업은행 3대1 승리를 거둡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IBK 기업은행이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합니다. 빅토리아 선수가 혼자 32득점을 책임지면서 팀을 다시 4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한편 현대건설 모마 선수와 황현주 선수를 포함해 5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지만 팀은 결국 패했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스페셜 V와 함께할 스페셜 패밀리는요. 이숙자 해설위원, 류현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목요일 열린 경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부 경기 먼저 확인해봤죠. 현대건설만 만나면 작아졌던 IBK 기업은행이 이 시즌 마지막 맞대결을 승리로 장식하면서 순위를 4위로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이 경기 이 세터 김하경 선수의 활약을 좀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경기가 거듭될수록 이제 팀 공격수들과 손발이 잘 맞아 들어가면서 이 경기 또 경기 초반의 분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제 후반부에는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초반의 경기력을 꾸준히 유지를 한다면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다음 시즌 아시아 쿼터 포지션을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1세트부터 적극적으로 김하경 세터가 나는 오늘 중앙을 많이 쓸 거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선 듯한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1세트에 이제 이주와 최정민 두 선수의 합상 공격 점유율이 27%나 됐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양효진, 이다현이 버티고 있는 현대건설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중앙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고 상대 입장에서는 큰 공격의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그쪽을 좀 신경을 썼었는데 중앙을 활용하다 보니까 많이 혼돈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또 중앙 점유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이드로 가는 토스에서 원블로킹이나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 또 공격 성공률이 좀 높아지는 모습도 있었고 중요할 때는 빅토리아나 육성 선수에게 몰아주면서 또 경기 운영까지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초반에도 이야기했듯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모든 포지션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세터는 한 세트만 잘하면 안 되고 이제 경기가 끝날 때까지 끌고 가는 이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고 멘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또한 실력이거든요. 그런 점을 이제 본인도 알 거고 그 점을 보완한다면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이 2시즌 동안 세터 포지션에 좀 고민이 많았던 IBK 기업은행인데요. 좀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발견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편 2위 경쟁 중인 현대건설은 기복 있는 경기력으로 패하면서 3위에게서 달아나지 못했습니다. 주전 선수보다 오히려 이 교체 선수들이 조금 더 호흡이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물론 경기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한 시즌 동안 이제 오랫동안 맞춰온 선수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이 분위기를 살리는 모습이었는데 현대건설은 남은 경기도 중요하지만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 2세트 기업은행에게 좀 허무하게 내줬어요. 그러면서 3세트 초반에도 풀리지 않았지만 8대 14로 끌려가던 때 모마와 김다인이 빠지고 황현주 선수와 김사랑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 황현주 선수가 베테랑 선수답게 점수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니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서 공격 성공률도 끌어올렸고 김사랑 선수 또한 토스가 이제 아주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분명 김다인 선수와는 토스 타이밍과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좀 안정감을 가져가 주면서 결국 8대 14에서 25대 19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이 분위기를 4세트까지는 이어가지 못했고 현대건설 하면 사실 그동안 우리가 알던 모습은 조금 흔들리더라도 곧바로 다시 돌아오고 이전 경기가 조금 약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현대건설은 할 때가 되면 하는 팀이야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특히 이번 시즌에는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봄배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모습이라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빨리 좀 팀을 추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위파이 선수의 부상 이후로 좀 더 급격히 흔들리는 것 같은 현대건설인데요. 과연 이 위기를 좀 어떻게 잘 이겨내면서 봄배구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줄지 함께 지켜보시죠. 계속해서 여자부 현재까지 순입니다. 2위 현대건설 패하면서 3위와 격차 벌리는 데 실패하고요. IBK 기업은행 승리하면서 다시 4위로 올라섭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위를 향한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가는 대한항공은 반드시 승점 3점이 필요합니다. 과연 한국전력을 상대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었을지 확인해 보시죠. 초반에 잘 풀고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리시브 컨트롤 되었습니다. 왼쪽에 푸싱으로 밀었는데요. 자, 반대편 언더패스. 마지막에 달랜다는 것이 카일러선이 V리그 들어와서 블로킹으로 첫 득점을 신고했네요. 자, 팀의 초반함을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러셀! 자, 공격 첫 득점이에요. 자, 5번째 공격만에 첫 득점을 올리고 있는 러셀 선수입니다. 네, 단기전에서 어떤 변화를 대한항공에 또 불어넣을지. 이번 서브 좋아요. 강해요. 서브 좋죠? 요웨이가 그리고 때립니다. 백안타기입니다. 성공입니다. 자, 이 득점으로 카일이 조금 더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즌 엘리안 선수와 이제 마테우스 때문에 구교육 선수가 더 많이 보였잖아요. 그렇죠. 구경 선수가 올 시즌 29경기에 출전하면서 본인의 도전을 많이 보였습니다. 구교육 일단 투핸드로 넘겼습니다. 자, 오른쪽 찔러주는 볼 브라카웃 됐습니다. 가볍게 팁으로. 초반에 4번의 공격만 잘 통하지 않았지 그 이후에 볼 처리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네요. 초반에 감 잡고 나서는 이제 본인 그 플레이를 좀 해 보이는데요. 네. 자, 오른쪽 살립니다. 그대로 바깥쪽으로 밀렸습니다. 구교육 선수의 연속 펀치입니다.
다시 한번 카일러스 서브 득점. 본인의 특기를 살립니다. 경기에서 서브를 만들고 있는 러셀 선수입니다. 서브 득점이 시작됐죠. 자, 연속 서브에 또 강점 있는 러셀 선수이기 때문에 재밌는 세레머니를 합니다. 충분히 8초를 쓰고 있는 임성재. 카일로산. 준비돼요. 자, 볼을 빠르게 올려주고 있는데요. 아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박성수와 그 김주영 선수는요 또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한 선수가 들어왔을 때 또 다른 패턴의 경기 나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움직이면서 퀵어펀. 자, 역동작에 걸리고 마는 박승석이었습니다. 24대 23입니다. 승부를 한번 걸어볼까요? 자, 좋은 서브였죠? 네, 승부 성공입니다. 이번 세트는 한국전력입니다. 여러 선수를 투입시키면서 필요한 자원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전들의 휴식도 중요합니다. 자, 빠르게 이동. 자, 이동 공격을 쉽게 한국전력이 막지를 못하고 있고요. 다시 2점 차입니다. 석공! 자, 백A 석공!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놓고 패고 있는데 임성진 오늘 공격적이죠? 특히나 유광우 쪽으로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임성진입니다. 이동! 자, 계속해서 이동시키네요. 방향을 틀면은 브로커들이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큰 공격. 도착합니다. 됩니다. 박지석이 살렸고. C석공. 자, 김동욱이 볼을 띄웠습니다. 서준호. 자, 볼이 많이 붙었죠. 마지막에 넘기지를 못했던 임성진입니다. 강한 서브. 때릴 수 있나요? 때립니다. 아하. 세트를 끝내는 대한항공입니다. 세트 스코어 2대1. 세트는 6.3개 정도의 서브인데요. 강한 서브였습니다. 포식으로 눌렀는데요. 브로킹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재영 선수 그리고 박승석의 브로킹. 출전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왼쪽. 브라카우트였습니다. 자, 저렇게 문 받을 때는 누구나 한 수좀 하고 싶잖아요. 네. 자, 박승수가 견디는 볼. 왼쪽에 임성진. 자, 맞고 튕기면서 경기는 결국 오늘 경기 매치 포인트. 자, 그러나 경기 끝나지 않았어요. 자, 이제 듀스죠. 서브를 준비하는 박승수의 서브. 자, 일단 잘 올립니다. 임재영 선수. 깔끔한 공을 만들었고. 다시 19대 18. 자, 중앙점 올렸고요. 오른쪽입니다. 파고듭니다. 자, 경기를 왔어요. 끝낼 수 있습니다. 경기를 끝낼 수가 있습니까? 끝납니까?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전진선에 가로막힙니다. 이어지는 유광우의 서브. 유광우 선수가 전략적인 서브를 넣는 편이거든요. 그대로 자, 스피드 살립니다. 그대로 20대 20 동점. 살립니다.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자, 분위기 살리죠. 막내 윤화준. 서브가 강하거든요. 강서브 들어왔습니다. 오른쪽. 자, 바운드 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왼쪽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한국전력의 승리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 듀스 접전 끝에 한국전력이 이걸 잡아내네요. 자, 마지막에 한국전력이 풀세트 끝 승리합니다. 공격에서 김동영 선수가 앞장서고요. 윤하준 선수와 임성진 선수도 득점 지연을 이어가며 결국 5세트 듀스 승부 끝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 결국 패했지만 러셀 선수가 52%의 공격 성공률에 16득점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V리그 복귀전을 마쳤습니다. 한국전력을 상대로 풀세트 승부 끝에 패한 대한항공입니다. 이렇게 정규리그 3위를 확정 지었는데요. 그래도 3년 만에 V리그로 컴백했던 러셀 선수가 성공적인 데뷔전을 마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반대편 코트에 있었을 때 상당히 까다로웠던 선수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돌아왔고 이 3위는 확정이 됐지만 러셀의 활약을 보니 또 봄 빼고 때는 더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그리스 리그에서 공격과 서브 1위를 기록한 후 이 3년 만에 V리그로 컴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셀에게 좀 집중을 해서 경기를 지켜봤는데요. 이 볼 컨트롤 면에서는 확실히 좋아진 모습이고
이전에는 높은 공을 때리면서 이 파워 있는 공격에만 고집을 했다면 이 경기 이 2세트만 뛰었는데 빠른 토스에는 정확하게 맞지 않는 모습도 있었지만 이 12득점에 공격 성공률이 52%를 기록했고요. 이 최근 대한항공에게 가장 필요했던 거는 강한 서브와 공격력이었는데 러셀이 이틀의 훈련에 이 정도의 활약을 좀 보여줬다는 건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토스가 조금 더 흔들릴 때 범실을 했던 러셀인데 지금은 개인의 기술로 좀 득점을 낸다는 것인데요. 높이와 파워, 힘, 기교까지 이제 확실하게 좋아진 모습입니다. 단 타점이 없는 공격은 좀 소용이 없습니다. 이 러셀이 타점을 살려주는 토스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러셀의 높이를 얼마나 더 잘 맞춰주냐에 따라 이 본배구의 운명이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러셀 선수가 또 어떤 활약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이 대한항공의 본배구가 길어질지 짧아질지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러셀 선수가 얼마나 빠르게 팀에 녹아드는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이어서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입니다. 대한항공 5세트 패하며 4연패에 빠지고 3위가 확정됩니다. 6위 한국전력 풀세트 승리를 거두며 남자부 정규리그 모든 팀의 순위가 확정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 전망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남자부입니다. 2위를 확정지은 KB손해보험이 우리카드와의 시즌 마지막 맞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 보시죠. 남자부 결과는 KB손해보험의 우위였습니다. KB손해보험의 예상 승리 확률은 83.3%, 우리카드의 예상 승리 확률은 16.7%였습니다. 대다수의 스팸이 KB손해보험의 우위를 예측하긴 했습니다만 한 명이 우리카드를 선택했는데요. 류윤식 위원이 그게 본인이라고 꼭 밝혀야 한다고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대한항공과 한국전력과의 경기 4세트까지만 해도 이제 KB손해보험의 승리를 좀 예상을 했는데요. 이 5세트에 가자마자 저는 황급히 또 우리카드에 투표를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의 승점 3점의 획득을 실패하면서 이 KB손해보험이 2위를 확정지었기 때문인데 만약 2위를 확정지었지 못했다면 우리카드와의 경기에서 전력으로 나서게 되고 이 승리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또 이날 꼭 승리해야 하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또 베스트 전력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카드는 본배구 진출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최근에 생명그린 선발 출전을 해서 이 새로운 에너지를 팀 전체에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팀 전체의 플레이가 달라졌고 전투력 또한 상승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으쌰으쌰 또 열심히 뛰어주는 선수가 코트 위에서 등장을 하면 팀 전체가 달라지는 모습을 최근에 우리카드에서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또 우리카드가 승리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류윤식 위원이 송명근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꼽았는데요. 송명근 선수가 다시 한번 팀에 이렇게 활약을 더불어 주면서 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어서 여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이 정관장을 상대로 연승과 함께 천적관계 청산에 나섭니다. 이 스팸들은 어떻게 예상했는지 예상 승리 확률 확인해 보시죠. 여자부 결과는 50대 50이었습니다. 스팸의 절반은 정관장을 선택했고요. 나머지 절반은 페퍼저축은행을 선택했습니다. 투표 결과를 공개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이숙자 위원인데 또 이럴 때 로컬룰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팀을 선택했는지 또 하필 정관장과 페퍼저축은행입니다. 네. 어떤 팀을 선택하셨죠? 저는 목이 왜 일단 보면서 네. 딱 한 번에 투표가 될 때도 있고 네. 보고 한참을 한숨을 쉬면서 쳐다볼 때가 있는데 저는 정관장을 선택을 했어요. 정관장을 선택한 이유를 하나 꼽자면 그동안 이제 좀 체력 훈련도 하고 볼 운동을 하면서 휴식을 취한 베스트 멤버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정관장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정관장이 어떤 멤버로 나올지는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베스트 멤버들이 본배구를 위해서 경기 감각이 끌어올릴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3월에는 이제 주전 선수들이 쉬고 비주전 선수들 위주로 경기를 치렀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또 방금 이야기했듯이 좀 체력이 비축된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풀세트 이후에 이틀 쉬고 3일 만에 경기를 나서기 때문에 정관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관장 베스트 멤버가 나선다 하더라도 일단 뭐 2명의 주전 멤버 부상의 선수가 있기도 하고
페퍼저축은행이 만만한 상대는 아니에요. 지난 시즌 정관장이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번 시즌은 페퍼저축은행과 그래도 대등한 모습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정관장에 투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24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좀 느껴집니다. 24위원은 이렇게 고심하게 했던 두 팀의 경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 KBSN 스포츠와 함께 하시죠.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KBSN 스포츠는 금요일 저녁 6시 50분부터 정관장과 페퍼저축은행의 여자부 경기를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이동근 캐스터와 한유미 해설위원의 목소리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금요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Everyday 스페셜 V.